안녕하세요.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모차르트의 고향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 장소인 짤츠부르크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짤츠부르크 여행은 1박 2일 코스인데요. 대중교통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차로 멀리 이동하는 지역이 있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짤츠부르크 시내권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짤츠부르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행하는 첫째 날 코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짤츠부르크를 여행하기 전에 여러 곳에 입장할 수 있는 짤츠부르크 카드를 구입하시면 좋은데요. 짤츠부르크 카드 구입하는 장소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은 이곳 콘티파크 주차장으로 자막처럼 주소를 설정하셔서 길을 건너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미라벨 플라츠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3시간 정도 여행하면서 마땅한 화장실이 없으니 미라벨 플라츠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먼저 짤츠부르크 여행에서 처음 방문하게 되는 곳은 미라벨 정원인데요. 미라벨 정원은 1690년 바로크 양식으로 조성되었고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을 조각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라벨 정원은 미라벨 플라츠 버스 정류장을 조금 지나서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현재 짤츠부르크시의 행정관서로 사용하는 미라벨 궁전입니다. 미라벨 궁전은 1606년에 디트리히 주교가 그의 사랑하는 여인 잘로미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미라벨 궁전으로 들어가셔서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촬영 장소 중 한 곳인 페가수스 동상을 보실 수 있고,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마리아와 아이들이 분수 주변에서 도레미송을 부르는 장면은 이곳 페가수스 분수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미라벨 정원과 호hen성을 같이 나오게 촬영하시면 화면처럼 멋진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페가수스 동상을 보시고 내려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미라벨 궁전의 주인이었던 잘로미 동상이 있고요. 정원에서 이쪽 문으로 나오셔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미라벨 정원의 남쪽 문도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촬영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화면 경로대로 따라오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짤츠부르크 카드는 왼쪽에 위치한 호텔 자어에서 24시간 이용권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2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 모차르트 생가 들어가기 전이나 호hen성 푸니쿨라를 탑승할 때 날짜와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 건물은 베를린 필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즈 의자였던 카라얀의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는 잘자흐강에는 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중 인도교 전용 도로인 마카르트 다리는 짤츠부르크 출신의 미술가인 한스마커의 이름을 붙인 다리라고 합니다. 이곳은 짤츠부르크의 멋진 야경을 보실 수 있는 유명한 곳이고, 여러 나라의 연인들이 걸어놓은 자물쇠는 마치 프랑스 파리의 뽕네프 다리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리를 건너 오른쪽 길로 들어가서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게트라이데 거리가 나옵니다. 게트라이데는 곡물 골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99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중세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의 간판은 그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글 대신 그림이나 모형으로 어떤 가게인지 표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버거 가게도 그에 맞춰 독특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트라이데 거리를 따라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오른쪽에 노란색 건물인 모차르트 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카드로 모차르트 집에 입장하실 수 있고, 이곳에는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오르간과 당시에 생활했던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 생가를 지나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이 있는데, 구시청 건물에서 우회전하여 짤츠부르크 법과대학과 프란치스카너 교회를 지나 좌회전하시면 짤츠부르크 대성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대성당 광장에 들어서기 전에
광장 가운데 세워진 성모상과 그 위에 있는 왕관을 보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면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 입구 철문 상단에는 3가지 숫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774는 성당이 최초로 건립된 774년을 뜻하고, 중간에 보이는 숫자는 1628년과 1959년도에 성당을 리모델링한 연도입니다. 성당에는 6,000개의 파이프로 만든 유럽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대성당은 모차르트가 유아 세례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고 1779년부터 모차르트가 오르간을 연주했던 곳입니다. 이제 짤츠부르크 대성당에서 호헨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호헨성은 로마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립하던 시절 독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하여 1077년 게브하르트 주교가 건립한 성입니다. 짤츠부르크 카드를 구입하신 분은 따로 돈을 내지 않고 푸니쿨라를 탑승하실 수 있고, 호헨성에 올라가셔서 마리오네트 박물관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푸니쿨라를 탑승하시려면 이 간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호헨성을 보시고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와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다음 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장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헨성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푸니쿨라가 운행하지 않을 때는 이쪽으로 가실 수 있는데, 거리가 가깝지 않고 올라가는 길이라 노약자분들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호헨성을 돌아보는 코스는 왼쪽부터 요새 내부와 동쪽 광장, 남쪽 전망대 순서입니다. 푸니쿨라를 내려서 왼쪽으로 가시면 짤츠부르크 대성당과 구시가지, 미라벨 정원까지 보실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멋진 사진을 찍으시고 여기 계단을 이용하여 작은 문을 통과하시면 호헨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중간쯤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오네트 박물관과 여러 박물관이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박물관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인형과 역대 짤츠부르크 주교들의 인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박물관에서 밖으로 나오시면 왼쪽에 성조지 성당을 보실 수 있고요. 성당 벽에는 해시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경로대로 가시면 남쪽 전망대가 나오고, 이곳에서는 멀리 알프스 산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호헨성을 나오는 방법은 이쪽 길로 오셔서 푸니쿨라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푸니쿨라 탑승장 왼쪽에 있는 하노라마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오셔서 건물을 나오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왼쪽에 있는 작은 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페터스도원 공동묘지이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후반부에 트랩 대령과 가족들이 오스트리아를 탈출하기 전 공동묘지에 숨는 장면이 나온 곳입니다. 카피텔 광장으로 내려가시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짤츠부르크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2007년에 독일 출신의 조각가인 스테판 발케놀이 제작한 모차르트의 공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모차르트의 유명한 돈 조반니 오페라에서 나온 피에타 동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짤츠부르크 여행을 시작하셨으면 지금 점심시간이 될 텐데요. 제가 점심 식사 장소를 추천해 드리자면 짤츠부르크에서 맛볼 수 있는 이탈리아 요리 식당인 다피포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음 장소인 헬부른 궁전으로 이동할 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곳 경찰서 앞 짤츠부르크 라트하우스 정류장에서 짤츠부르크 카드를 이용하여 25번 버스를 타고 헬부른 정류장에 내리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은 횡단보도를 지나 다리를 건너시고 화면 왼쪽에 보이는 모차르트 음악대학을 지나서 처음에 주차해 놓았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헬부른 궁전으로 가는 주소를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주차장까지 가시면 되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은 헬부른 정류장에 내리셔서 화면 경로처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헬부른 궁전에 입장하기 전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 장소인 파빌리온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짤츠부르크 카드로
헬부른 궁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1615년 마르쿠스 대주교가 헬부른 궁전을 설립하였고 이곳은 주교의 여름 피서지였습니다. 마르쿠스 대주교가 평소 짤츠부르크에서 생활하면서 더운 여름의 휴식과 파티 등을 위하여 낮에만 방문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헬부른 궁전에는 숙박을 위한 방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곳도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촬영지로 주교의 짓궂었던 평소 성격대로 113개 석상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는 속임수 극장, 속임수 분수로 유명합니다. 이제 헬부른 궁전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이동하여 다음 장소인 운터스베르크로 출발하겠습니다. 운터스베르크 도착지 주소는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까 내렸던 헬부른 정류장에서 25번 버스를 타고 운터스베르크 정류장에 내려서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케이블카는 짤츠부르크 카드로 이용하실 수 있고 운터스베르크 역시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탈출 장면에 나오는 곳입니다. 약 5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면 운터스베르크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30분마다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 체크 잘 하셔서 십자가 언덕까지 다녀오시고 내려가는 다음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겨울보다 봄, 가을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운터스베르크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하여 고자우제로 이동하겠습니다. 고자우제는 대중교통으로 약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고자우제를 방문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운터스베르크에서 고자우제로 가는 주소는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도착지 주소는 고자우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다음날 방문 예정인 할슈타트보다 숙박비가 비싸지 않고 좋은 경치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가스트호프 레스토랑이 1층에 위치해 있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2인부터 5인 가족까지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자우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산책하셔도 좋은 장소이고 겨우내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아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자우제에서 바라보는 산은 해발 2996m인 다흐슈타인을 비롯한 5개의 봉우리이고 산 정상 부분을 바라보면 여름에도 빙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해외여행 코스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짤츠부르크 둘째 날 여행 코스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